2주 전쯤에요. 미국 ETF 시장을 휩쓸고 있는 삼전 닉스 ETF죠. 디램 ETF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좋은 ETF지만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없는 ETF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디램 ETF를 사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디램 ETF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그 대안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 ETF 시장에서 가장 핫한 ETF가 라운드힐 메모리 ETF, 즉 디램 ETF입니다. 미국 ETF 시장에서 초대박이 났어요.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자금 유입 속도가 미쳤습니다. 운용 규모를 보시면 4월 22일 13.8억 달러였거든요. 이때도 상장 2주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막 이러면서 정말 화제였는데 5월 13일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 73.3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2주 만에 순자산이 5배가 늘어난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구성을 보면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미국 반도체 ETF에는 없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중소형 스토리지 관련 종목들을 대거 편입을 하고 있죠. 미국 반도체 ETF도 성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니즈를 이 디램 ETF가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2026년 4월 2일 디램 ETF 상장 이후 수익률인데요. 미국 대표 반도체 ETF인 SMH 그리고 필반 지수 패시브 ETF인 SOXQ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월등히 좋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SMH나 SOXQ보다 디램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반도체 ETF로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SMH나 SOXQ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디램 ETF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디램 ETF는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도 지금 난립니다. 디램 ETF가요, 상장 이후 순매수가 50.1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국내 투자자분들도요, 무려 5,500원을 샀어요. 물론 100% 순수한 개인 투자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걸 감안하고 이 순위를 보더라도 놀랍죠.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20종목인데 디램 ETF가 전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의 영혼의 단짝이죠. 이 속슬 다음이 디램입니다. 속슬과 이 나스닥100 ETF 사이에 이 디램 ETF가 껴있는 것만 보더라도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디램 ETF가 얼마나 뜨거운 ETF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운용 전략 그리고 이런 수익률만 보면 디램 ETF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소신 발언을 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제발 디램 ETF는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램 ETF 매수를 적극 말리는 이유는 세금이에요. 디램 ETF 포트폴리오의 50%가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국내 주식이죠.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과세입니다. 삼전 닉스 개별 종목을 샀다가 팔아도 비과세고요. 국내 상장 반도체 ETF 통해서 간접 투자해도 비과세예요. 그런데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은 어떤가요? 매매 차익 발생하면 22% 양도세 내셔야죠. 디램 ETF는 미국 상장 ETF입니다. 당연히 매매 차익에 대해서요, 22% 양도세를 내야 돼요. 삼전 닉스 투자하는 것은 똑같은데 국내 상장 반도체 ETF 통해서 투자하면 비과세지만 디램 ETF 통해서 투자하면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양도세 22%요. 엄청 큽니다. 물론 기본 공제, 손익통산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을 해볼게요. 디램 ETF 상장 이후 수익률이 84.8%인데 양도세 22% 적용한 세후 수익률은요 66.1%까지 낮아집니다. SMH나 SOXQ처럼 100%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다. 그럼 양도세 22% 아깝지만 내야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0% 담고 있는 ETF를 미국에서 투자하고 양도세 22%를 낸다? 너무 아깝잖아요. 저만 아까운가요? 물론 국내 ETF 시장에 디램 ETF 대안이 없으면 세금 더 내더라도요, ETF 직구해야겠죠. 그런데 국내 ETF 시장에 대안이 있잖아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 3년 반이 지난 ETF이고 올해 입소문 좀 타면서 개인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포트폴리오가 디램 ETF랑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포트폴리오 75%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5%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편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5월에 정기 리밸런싱 되면서 샌디스크가 4.3% 편입됐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80%가 D램 ETF랑 유사하게 바뀐 거죠. 물론 중소형 메모리 반도체 4종목 중에 샌디스크만 편입이 되어 있어요. D램 ETF 있는 나머지 3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노출 15%를 더 가져가는 대가로 양도세 22%를 낸다? 올바른 의사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의 구성 종목이에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혼재되어 있죠. D램 ETF였다면 이 모든 종목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는요, 이 종목들이 한 ETF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만 배당 소득세로 분류가 돼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들의 상승률에 따라서 플러스 HBM 반도체의 가격도 움직일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ETF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ETF 가격이 삼성전자 때문에 오르는지 마이크론 때문에 얼마가 오르는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그런 것까지 투자자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TF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쳐다보는 그 시장가 말고요, 과표 기준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과표 기준가 안에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면 되는지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소득세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것에 대해서 15.4%를 과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ETF를 사고 파는 가격은 시장가죠. 시장가 기준으로 상장 이후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930%예요. 그런데 과표 기준가 상승률은 429%입니다. 시장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죠.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상승 중에 작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세금은 430% 상승에 대해서만 15.4%를 내면 되는 겁니다. 실제 ETF 상승률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표 기준가 상승률은 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매 차익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시는 ETF가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가 아니라 D램 ETF였다면 930%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내셔야 했겠죠.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ETF 사야 한다, 사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쁜 ETF도 없고 좋은 ETF는 없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지 제가 감히 뭐라고 평가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D램 ETF만큼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운용 전략이 나쁘다라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비과세로 할 수 있는데 양도세 22% 내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국내 ETF 시장에 대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심지어 절세 계좌 활용하시면요,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까지도 절세 효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요, 지난 5월 12일 하나로 미국 AI 메모리 반도체 탑4 플러스라는 ETF도 신규 상장을 했어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는 없거나 비중이 낮은 샌디스크, 시게이트,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을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ETF입니다.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런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아쉬운 분들은 하나로 미국 AI 메모리 반도체 탑4 플러스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D램 ETF랑 투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국내 상장 ETF는 하지 않는다. 혹은 금융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돼. 그래서 주식의 매매 차익은 양도세 말고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D램 ETF 직구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